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요, 우리 새롭게 출간된 교재예요. 이 새롭게 업데이트된 문제들이 좀 수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제가 한 20문제 정도만 시대별로 조금 이렇게 골고루 좀 선별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해설 강의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이제 요 새로운 교재가 없으시더라도요, 기존의 교재를 가지고 계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문제들 해설 강의를 들으시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복습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1번 문제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7회 기출이고요.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아파트에 선사시대 파트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너무너무 쉬워요. 자칫 만약에 안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최근에 발견된 어떤 고고학적 유적이라든지 이런 신문기사에 뉴스가 실린다고 하더라도요, 겁내지 마시고 이미 안에 힌트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단양 수양계 유적에서 출토된 이 순배찌르개는 주먹도끼와 함께, 너무 쉬워요. 순배찌르개, 주먹도끼와 함께 가시대의 대표적인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이제 순배죠. 요 순배를 요렇게 나무하고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이음도구 형태로다가 썼던 시기,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주먹, 도끼, 뗀석기죠, 뗀석기. 그래서 요런 어떤 시기가 있었던 것은 구석기 시기구나 하고 이제 찾아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 그러니까 1번 선지를 한번 보시면 주로 동굴이나 막집에 거주하였다라고 했어요. 그쵸? 구석기 시기 때는요,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왜냐면 지금 이 시기는 자연에 거의 의존하고 있는 경제 활동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날씨가 이제 추워지거나 아니면 이제 먹을 것이 떨어지면 이동 생활 한다. 그리고 이제 그때그때 짓는 이런 막집 형태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아 쓰기 시작했어요. 원시적인 수공업의 형태가 보여지는 거. 자, 요거는 이제 신석기식이구나. 자, 3번 보시면 명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화폐죠. 네, 저 화폐를 이용해서 중국하고 교역을 하였다. 자, 요게 이제 보여지는 시기가 철기 시기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명도전이나 오수전이나 반량전이나 이런 것들 같이 떠올려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4번 보시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요. 철로 만든 농기구. 제가 이제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은 조금 모르고, 그래서 이제 주로 사실은 이렇게 군장들이 뭔가 자신을 장식하기 위한 장식 도구나, 그 다음에 뭔가 의기로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면, 요게 이제 철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때부터는요, 땅을 이렇게 깊게 갈 수 있는 어떤 비옥도를 올릴 수 있는 이런 이제 농기구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또 무기로도 또 사용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청동이라고 하는 제품은 더욱더 이렇게 어떤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낸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의뢰용 도구로서 사라지게 되겠죠. 철제 농기구를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뢰 도구로서 청동방울을 제작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청동기 내지는 철기 시기, 요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실게요. 다음 사실이 있었던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전진의 왕, 전진으로부터 사신과 승려가 파견이 돼서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 왕이 사신을 보내서 답례로 방문을 바쳤다. 자, 태학을 세우고요. 전진으로부터 이렇게 불교와 관련된 것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교육을 시켰다.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시기 때냐?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소수리망 때입니다. 소수리망 때. 그래서 고구려의 소수리왕 시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소수리망, 사실 이제 자기 아버지가 고구려의 원통한 왕이었잖아요. 고국 원왕. 그래서 근초고왕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결국에는 억울하게 이제 전사를 당하게 되죠. 근데 사실 이제 그 아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굉장히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실감이 컸을 텐데, 아주 이성적으로 뭔가 고구려의 체제 정비를 다시 하면서 고구려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이 소수리왕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불교를 수용하고요. 그 다음에 교육기관, 태학을 설립하고요.
태학을 설립하는 거는 너무나 중요하죠. 교육기관을 만든다는 거. 그 다음에 법을 만듭니다. 율령, 반포를 한다. 그래서 제가 고대 국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 사상을 통일하는 불교 나오는 시기 때 왕 너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법을 만드는 왕 너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왕의 어떤 방향성과 맞는 인재를 키워내는 이런 학교 같은 거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소수리만, 불교, 태학, 율령. 너무너무 안 외워지잖아요. 그럼 소수리망이 고국언왕 아버지 때문에 너무 사실 이렇게 상실감이 크고 화가 났는데 아주 이거를 누르면서 이 체제 정비에 나간다. 그래서 그의 열정, 소수리망의 열정, 불태워, 불태율, 불태워, 불태워, 불태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수리망 쭉 연결 지으세요. 고국언왕 다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3점짜리 문제고 요게 이제 고대 파트가 막 섞여서 나오면 좀 여러분들 어렵게 느껴지시죠? 자, 가번 보시면 백제왕이에요. 근데 백제왕하고 신라왕은 이벌찬, 귀족의 이벌찬 비지의 딸을 보냈다. 그래서 백제하고 신라하고 혼인 동맹을 맺게 되는 거. 자, 동성왕, 제가 동성결혼 뭐라고 했어요? 소지섭 동성결혼. 그래서 이미 결혼한 사람을 막 이렇게 동성결혼으로 연결시켜가지고 동성왕. 그래서 요 시기 소지 마리깐 시기죠. 동성왕. 그래서 요게 정확하게 이 혼인의 형태가, 혼인의 동맹관계가 형성이 된 거는 이제 5세기 후반인데, 요게 이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이렇게 이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는 6세기 상황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왕이요 보병과 기병을 50명을 거느렸대요. 만약에 저기 문구가 신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병과 보병을 보냈다 이러면 고구려가 신라의 외부 침입을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외구를 격퇴하기 위해서. 근데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서 왕이 직접 보병과 기병을 보냈다. 그럼 누가 가요? 신라한테 배신당해서 너무 이 억울해 있는 왕 누구죠? 성왕이에요. 성왕. 그래서 이 신라 복병을 만나서 그들과 싸우다가 비참하게 살해되었는데 시호가 성이었어요. 성. 그래서 성왕. 그러면 백제 동성왕부터 성왕 시기까지 어떤 6세기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되는 건데, 자, 1번 보시면 고구려가 낭낭을 축출해요. 낭낭군을 축출하였다. 그래서 이제 요거 굉장히 상징적인 시기라고 했습니다. 중국의 영역을 완전히 축출해버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나라의 어떤 영역을. 그래서 이 낭낭국을 완전히 축출한 것은 미천왕 시기였어요. 313년. 4세기 무렵이고. 자, 그 다음에 고구려가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백제가 동진으로부터 불교가 침류해서 들어온다. 언제다? 침류왕. 이게 4세기죠? 침류왕. 자, 3번 보시면 신라가 고구려의 도움으로요 왜구를 격퇴하였다라고 했어요. 광해토대왕 시기잖아요. 5세기고. 자, 고구려가 동옥저를 정벌해서 영토를 확장하였다. 이거는 태조왕이에요. 그래서 태조. 제가 이제 요거 앞에 고대 파트에서 1에서 이제 3세기 이렇게 들어갈 때 고구려에서 처음 이제 영역을 확장시키면서 막 기틀을 다질 때 올라가는 왕이 고구려의 6대왕 태조였어요. 태조. 그 다음에 백제는 어디였죠? 백제는 무슨 왕이었죠? 고이왕.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고구려 동옥저. 요거는 태조왕 2세기 무렵이고. 자, 여기 있네요. 답은. 이렇게 분석 안 하셔도 얘 답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백제가 신라하고 연합을 해서 한강 유역을 수복을 하였다. 근데 지금 마지막 사료가 성왕이 전사하는 사료잖아요. 누구한테 화가 나서? 진흥왕한테 너무너무 화가 나서. 둘이 원래 성왕하고 진흥왕은 처음에는 연합을 해가지고 한강 유역을 나눠 가졌었어요. 그래서 이 백제 성왕이 하류를 갖고 그 다음에 진흥왕이 상류를 가졌는데 이걸 배신하고 하류만 이렇게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열받아서 이제 싸운 전투, 성왕 치고 들어갔던 전투가 바로 관산성 전투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불행하게도 성왕은 전사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금간국의 김구해가 새 아들과 함께 나라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고 하네. 금강가야 얘기하는 거죠. 김구해의 아들이 김무력이고요. 이 김무력이 누구냐면 우리 그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 있어서 이 발판을 깔아줬던 인물이에요. 김유신의 할아버지가 이 김무력입니다.
자, 그래서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고 하네. 그래서 나도 들었어. 우리 왕께서 그들을 예로서 대접하여 높은 벼슬을 주고 금강극을 시급으로 삼게 했다고 하는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왕은 누구냐? 금간가야가 와서 이제 저렇게 항복을 했고, 말하자면 이제 정복을 했던 때의 신라의 왕은 버풍왕이죠. 버풍왕. 그래서 요거 가야의 멸망과 관련해서는요, 버풍왕 때 금강가야, 그 다음에 진흥왕 때 대가야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보시면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하였다라고 했어요. 관료전과 노급, 관료들이 받는 거예요. 고대 시기 때.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관료전 같은 경우는 세금만 징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노급 같은 경우는 뭐냐면 거기에 딸려있는 여까지 징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귀족 관료들이 뭘 더 좋아한다? 노급을 더 좋아했죠. 근데 이거는 국왕이 이 귀족 관료들의 힘을 누르기 위해서 자, 신문왕 때 왕권 강화를 하면서 얘는 없애버립니다. 근데 복습하시면 신문왕, 경덕왕 시기 때 가게 되면 노급이 어떻게 된다? 부활되죠. 노급이 부활됩니다. 자, 2번. 건원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하였어. 그래서 연호를 세운다. 건원을 썼던 때 정답은 2번이죠. 버풍왕 시기. 자, 3번 보시면 지방에다가 22담로를 두어가지고 왕족을 파견했어요. 이 백제가 굉장히 수도까지 밀리게 되면서 큰 타격을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 언제냐면 이렇게 장수왕이 밀고 내려오면서, 그래서 장수왕 시기 때 비유왕, 계로왕, 문주왕 수도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비계, 문동 이렇게 이제 동서왕까지 혼인동맹을 맺게 되는데, 어떤 저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백제의 왕권이 굉장히 이제 약화됩니다. 근데 그런 약화된 왕권을 다시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다가 왕적을 파견해가지고 지방을 이렇게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요거는 이제 무령왕식이죠. 무령왕의 22담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상품가. 독서하는 능력에 따라서 상품, 중품, 하품으로 나눠가지고 관리를 등용했던 요 제도인데, 자, 이 제도는 언제 나오냐면 원성왕 때 나와요. 원성왕 때. 원성왕 너무 잘 나오죠. 신라 시기 때. 그래서 이제 원성왕, 그 다음에 헌덕, 그 다음에 원성왕이 원래 자리에 올라오면 안 되는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자리를 빼앗았다? 주원의 자리를 빼앗았다. 그러니까 주원의 자리를 빼앗아서 원성왕이 왕위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그 주원의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난을 일으킨 것이 김헌창의 난이었죠. 그래서 원성왕, 헌덕왕, 그 다음에 흥덕왕, 헌덕, 흥덕 이렇게 되죠. 자, 5번. 자장의 건의로요. 황룡사 9층 목탑. 우리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황룡사 9층 목탑이 소실돼서 언제 소실됐다? 몽골 침입 때 저게 소실이 됩니다. 근데 자장의 건의로 인해서 이게 건립이 된 거는요. 요거는 이제 선덕 여왕 시기 때죠. 선덕 여왕 때. 여왕이어서 참 자리를 보존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떤 저렇게 문화적 사업을 많이 피게 되면서 주변국들이 머리를 조아리게 조공을 바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한 층 쌓아 올렸죠. 자, 다음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탑입니다. 탑. 문화유산 나오면 조금 여러분들 긴장하실 수 있는데, 자, 보면 얘는 3점이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다 했던 거예요. 신라 석탑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다.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어서 쌓았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중국은 전탑을 우리가 이거 벽돌 모양으로 만든 거는 전탑이라고 하죠. 근데 이 벽돌을 만들기는 중국은 쉬워요. 흙을 압축시켜가지고 빠르게 벽돌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얘는요 되게 힘들게 고생하면서 만든 탑이에요. 왜냐면 전탑, 이 돌을 아예 그러니까 벽돌 모양으로다가 잘라낸 거예요. 흙을 압축시켜서 빠르게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거 전탑을 모방한 것이다. 그래서 모전탑, 이렇게 모전석탑 이렇게 불렀습니다. 선덕여왕 시기 때 건립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자, 1번 이거는 뭐냐면 이게 이제 전탑이에요. 전형적인 발해의 영광탑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정림사지 5층 석탑이죠.
별칭이 있어요. 소정방의 평제탑, 백제 건데 저거는 이제 소정방이 백제를 무너뜨리면서 저기 탑신부에다가 몸에다가 소정방이 여기를 평정했다라고 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좀 저 1번에 우리 영광탑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안동에 있는 법흥사지 7층 전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하고 5번은 여러분들한테 친숙하시죠? 자, 4번이 뭐냐면 요게 바로 이제 정답이죠. 분황사지 모전석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여성이 왕이 됐던 이 선덕 여왕은 중국에서 우리가 진짜 괜찮은 인재를 보내줄 테니 그 여왕 자리에서 내려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그런 압박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모란꽃 그림하고 모란꽃 씨를 줬는데 그림을 보니까 모란꽃에 뭐가 없어요? 꽃과 꽃이 그림이 있는데 벌과 나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는 향기가 나지 않는 여성을 이렇게 조롱하는 듯한 그림이다 라고 하면서 막 화가 날 법한데 이 선덕 여왕이 어떻게 했냐면 향기가 나는 탑과 이런 절 같은 것들을 조성하면서 요렇게 이제 극복하는 모습이죠. 자, 얘 선덕 여왕 시기 때 맞는 탑이고요. 모전석탑. 자, 얘는 이제 뭡니까? 불국사에 있는 다보탑. 다보탑에 해당이 되죠. 자, 하나만 조금 더 들어가면요. 얘는 조금 화려해요. 다보탑은. 근데 되게 이렇게 심플한 3층 석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석가탑이죠. 근데 그 석가탑에서는 뭐가 나왔다? 무구정광 대다란이경인 요런 이제 목판 인쇄술이 나왔다는 거. 요런 것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고려의 회의기구로 중서문화성과 그 다음에 중추원의 고위층이 모인대요. 자, 국방과 군 사이의 문제를 다루었대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식을 관장하는 식목도감과 함께. 이미 식목도감이 나왔네요. 그럼 얘 하나 뭐예요? 도병마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중사문화성의 2품 이상의 제신과 그 다음에 중추원의 2품 이상의 추밀. 그래서 우리가 이 회의,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를 뭐라고 하냐면 제추가 합자하는 회의, 제추회의라고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위층만 올라가게 되는 어떤 요런 결국 이제 국방의 문제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도병마사죠. 그래서 뭐 이거는 한번 읽어보시고 보지 않아도 문제를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1점짜리 문제고요. 자, 1번 보시면 수도의 치안과 행정을 담당하였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성부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3사로 불린 것은 언론기구 뭐죠? 홍문관. 요렇게 성종시기 때 만든 홍문관. 자, 원간섭기에 그렇죠. 정확하게 조금 볼까요? 도평의 사사 저게 언제로 개편이 되냐면 충렬왕 시기 때, 충렬왕 시기 때 요렇게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도병마사, 도평의사 기능이 계속해서 세지죠. 정답은 3번이고 자, 4번 보시면 화폐와 곡식의 출납회계를 담당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조선에 가게 되면은 언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기구를 3사라고 우리가 홍문관하고 묶어서 불렀는데 고려 시기 때 가게 되면 재정을 담당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제 3사 이렇게 불렀죠. 자, 그 다음에 관리를 임명할 때 동의를 구하는 이런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 이제 어디냐? 요거는 이제 대간이라고 불리는 곳에 있었다. 우리 이제 저런 서경권을 가지고 있는 건요. 고려에서는 이렇게 이제 대간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즉 어사대하고 낭사가 묶인 요들이 요 권한을 가지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요게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사헌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간원 이들을 또 양사라고 불렀는데 뭐 요들이 또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정도.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가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이 군대를 일으켰다. 근데 우리한테 친숙한 이름이 나오네요. 정중부 이의방을 토벌했다. 그래서 저 정중부 이의방이 누구예요? 무신정변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무신정변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정중부의 난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 일화가 되게 유명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문벌 귀족들한테 눌렸잖아요. 이 무신들이 차별받으면서 숙문 천무의 현상으로 굉장히 사실 당시에 왕이었던 의종도 이걸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그래서 무신들이 너무너무 차별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 문벌 귀족이었던 당시에 이제 이 시기 때
묘청의 난이 실패로 끝나게 되면서 김부식이 주도권을 갖죠. 근데 이 김부식이 다시 개경 세력들이 자리를 잡게 되면서 문벌귀족은 다시 어떻게 보면 이제 주도권을 잃지 않고 체제를 유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중, 아주 아나무인격의 이 김돈중이 정중부의 막 수염을 막 잡아 끌고 불태우고 하면서 막 희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서름도 사실 그 전부터 눌려져 있었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보현원 나들이 사건에서 상황이 이제 촉발되게 되면서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죠. 근데 이들이 이제 정권을 지게 되면 사회가 얘네들이 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무신들이 집권했을 때 어떻게 돼요? 상황이 오히려 더 안 좋고 끊임없는 하극상과 난들이 굉장히 많이 촉발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처음에 김보당의 난, 동북면 병마사 김보당의 난이 일어났고, 자, 그러다가 무신 집권기가 안정기를 가게 되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최씨가 집권했을 때, 최충원. 근데 이 최충원이 집권했을 때도 난은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난이냐면 만적의 난이에요. 만적의 난. 최충원의 노비죠. 그래서 이 만적이 노비들을 산에서 다 모아가지고, 그래서 나무하러 오는 척을 하면서 산에서 모아가지고 도모를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순정이라고 하는 한 노비의 그 이제 밀고를 통해 가지고 결국에 이 상황이 완전히 다 그냥 흐지부지 하게 돼서 이들도 다 처벌을 받게 됐죠. 자, 그럼 1번 보시면 웅천주 도독의 김헌창 이거 아버지 누구예요? 아버지 주원이. 주원이가 왕이 되지 못해가지고 김헌창이 반란을 일으켰던 거 헌덕왕식이고, 자, 그 다음에 2번 최우가 인사행정 담당 기구로서 정방을 설치했어요. 자, 여러분 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다시 복습 한번 해보면 최충원 시기 때 조금 앞에 있는 무신들하고 남달랐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기구를 만드는데 교정도감을 만들거든요. 자, 그랬다가 요 앞에 한번 가시면 누가 있냐면 경대승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무신들 정중부 이렇게 있는데 이들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서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가 힘을 가져요. 원래 그전에 도병마사가 다 했는데 이품이상의 귀족들이 문벌귀족들이 다 했는데 이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중방이 힘을 갖게 되고, 근데 경대승이 조금 남달랐어요. 이들하고 조금 달랐다. 그래서 이 경대승은 이 중방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뭘 만들게 되냐면 사병기구인 도방을 만들죠. 경대승 시기 때, 그리고 최충원 시기 때 교정 도감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 이제 최우 시기 때, 그의 아들이었던 최우 시기 때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기구들이 다 최우 때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삼별초라든지, 그 다음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정방, 그래서 제가 인사를 정한다 정방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또 문신들을 머무르게 하는 서방, 이런 거 다 최우 정방을 설치하였다. 근데 요게 이제 뒤로 빠지는 거니까 틀린 내용이죠. 요 앞에로 껴야 되니까. 자, 3번 보시면 이자겸과 척준경이 반란을 일으켜서 궁궐을 불태웠다. 이거는 문벌귀족 사회에 동요를 가져왔던 이자겸의 난이죠. 그래서 요거는 앞쪽으로 들어옵니다. 여기 문벌귀족. 자, 4번. 최충원이 봉사10조를 올려서 시정개혁을 건의하였다라고 했어요. 자, 사실 이제 요 앞에 누가 있었냐면 최충원 앞에요. 이음인이 있어요. 완전 천민 출신 이음인. 그래서 이 최충원이 이 이음인 같은 놈이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갈 바에는 이제 내가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약간은 이제 형식적으로 지금의 사회는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많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봉사 10조를 올린 사람.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집권을 하게 되죠. 최충원이. 그래서 요게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5번 보시면 김부식이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출정하였다. 요거 김부식이니까 저거는 이제 서경천도로 묘청을 진압하게 된 거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고려. 요번에 이제 사회시책인데,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고려시대 민생 안정을 위해서 시행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 감염병 확산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제, 이거 도감은 임시기구예요. 구제 도감을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들어갈 내용 한번 볼게요. 그럼 이제 구제도감이 나왔으면 이건 이제 고려시대 얘기하는 거고, 고려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또 내용이 들어옵니다. 자, 1번 보면요. 물가 조절을 위해서 상평창을 설치하였어. 그렇죠. 물가 조절 위해서 상평창. 그래서 뭐 개경, 서경, 12복에 저런 상평창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약국이에요. 해민국이 있었다. 근데 요게 이제 조선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민서라고 하는 이제 명칭의 개편이 들어옵니다. 자, 환자 치료와 빈민의 구제를 위해서 개경에 동쪽과 서쪽에다 대비원을 두어서 맞는 내용이고요. 자, 향약, 집성방 이러면 틀려죠. 틀려요. 이거 세종식이잖아요. 향약, 집성방. 근데 우리 만약에 요거 고려식이랑 적합하게 연결하시려면 향약, 구국방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정답은 4번. 자, 기금을 모아가지고요. 이자를 가지고 빈민을 구제하는 제위, 보. 무슨 보. 기금 두고 이자 가지고 굴리는 거 제위, 보.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근데 조금 시기적으로 왕의 업적으로 골라보게 되면 이제 요 제위, 보 같은 경우는 광종 시기 때 이렇게 이제 시행이 됐다라고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요 문제 보실게요.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 유자강이 하루는 소매 속에서 책자 한 권을 내놓으니 바로 김종직의 문집이다. 자, 조선시대 넘어왔고요. 그 문집 가운데서 조이제문을 지적하여 여러 추관에게 두루 보이며 말하기를, 저 의제를 조문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다 세조를 지목한 것이다. 그래서 당시 이제 초나라의 황제 의제의 죽음을 갖다가 조문하는 내용이 실린 건데, 저 내용의 스토리가 마치 이제 세조가 단종을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폐위시키고 본인이 왕위를 찬탈한 내용하고 빗댄 거다. 그래서 김일손의 죄악은 모두 김종직이 가르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고 알기 쉽게 글귀마다 주석을 따서 왕에게 아뢰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일어난 사안은 뭐냐면 무오사와 연산군 때죠. 연산군 때. 그래서 제가 막 죄도 없는데 무오사와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 사자는 보통 사림이 화를 입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사는 우리가 이거 역사적 기록, 사초 때문에 일어난 기록이다라고 해서 역사사자를 붙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 나와보시면 조광조가 아뢰기를 전국공시는 이미 10년이 지난 오래된 일이지만 호의가 많다. 가짜가 많다. 사람은 다 부귀를 꾀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근원이 크게 열려 있으니 그 근원을 끊지 않으면 누군들 부귀를 꾀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이런 공신들의 명단을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걸 강력하게 주장하죠. 누가? 조광조가. 근데 여러분 이제 저렇게 말하자면 이제 저런 세력들, 훈구 세력들을 겨냥하면서 칼을 드니까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저렇게 조광조를 비롯한 또 한 번의 살인들이 공격을 당하게 되는 무슨 사화? 기묘한 사화다. 기묘사화. 이게 언제냐면 중종시기죠. 요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요 사이의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양재역 벽서 사건이 일어났다. 저 양재역 벽서 사안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화를 어떤 거 외웠었냐면 무오사화, 그 다음에 기묘사화, 우리 여기 중간에 하나가 있죠. 연산군 때 또 한 번에 사화가 2번 일어나잖아요. 패비 윤씨 사건, 갑자사화 이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종 때 기묘사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무슨 사화냐면 을사사화였어요. 을사사화는 대윤과 소윤의 외척 간의 갈등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윤 쪽에서 왕을 이제 배출한 것이 이제 명종이었고, 근데 이제 요 시기 때 그 전에 대윤의 집안에서 배출했던 그 왕 인종 시기 때 당했던 서름, 이거를 명종이 왕위에 즉위하게 되면서 완전히 복수 혈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 을사사화로 윤원영 일파가 앞에 있는 그 윤임 일파를 완전히 공격하게 되는 을사사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요거 이후에 한 번의 사화가 더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그 한 번에 뒤이어서 일어난 사화다라고 하는데, 뭐냐면 양재역, 그러니까 경기 과천 일대 양재역에서 저 벽서가 글귀가 적혀있는 이제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뭐냐면 저게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뭐 위로는 뭐 여자가 자리를 정권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로는 간신배들이 넘쳐나서 문제가 많다. 근데 요거를 빌미 삼아가지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소윤 세력들이 대윤 세력을 공격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윤원영 일파가 이거 을사사화를 벌였지만 이 을사사화에서 아직도 너무 그 예전에 앞에 있었던 이 윤임 일파 세력들이 너무 많이 잔존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 양재역 벽서 사건을 가지고 좀 이렇게 조작을 했다. 그래서 조작을 해서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사람들이 대거 화를 입게 되는 이런 또 상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재역 벽서 사건. 자, 2번 보시면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졌다라고 했는데 사림이 이제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건 이런 사화가 다 마무리가 되고 요게 이제 선조 시기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3번.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가 되었다. 중종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가 된 거 요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연산군, 그 다음에 갑자사화, 그리고 이렇게 중종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 때 이복 동생이 이렇게 이제 중종의 왕위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중종 반정이라고 합니다. 연산군 정치를 너무 못해가지고 정치를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해서 올라왔다. 정답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상문 등이 상황의 보기를 꾀하다가 처형이 되었다. 사육신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조 시기. 그다음에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자, 이 이괄의 난으로 인해서 시작됐다. 이 사건의 원인이기도 하죠. 하나의 원인이기도 해요. 자, 요게 뭐냐면 정묘, 호란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러면 언제다? 인조시기죠. 인조시기.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이곳은 기묘사화로 기묘한 사화다. 주초 이왕 조씨가 왕이 된다. 기묘한 사화로 희생당한 자, 누구의 위패를 모신 심곡서원이다. 자, 내용을 보면요. 중종에 의해서 발탁된 그는 소격서 폐지 등 유교적 개혁을 추진하고요. 하지만 위훈 삭제에 불만을 품은 홍구파의 반발로 사사가 되었다. 누구죠? 조광조죠. 자, 그럼 1번 보시면요. 자,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다라고 했어요. 최초의 서원인 백운동 서원. 자, 우리 요거 이제 서원 처음에 만들 때 이때 풍기군수였던 주세붕이 비록 향교가 있지만 조금 더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요렇게 이제 서원, 요거는 이제 사립이죠, 사립. 사학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후에 후임자로 풍기군수의 후임자로 왔었던 주세붕의 후임자로 왔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황이 와 보니까 백운동 서원에서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공부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왕한테 이제 우리 지원을 조금 해달라라고 요청을 해서 당시 군수였던 이 이황이 그래서 결국에는 저 서원이 국왕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형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 서원의 이름이 명칭이 바뀝니다. 뭐로 바뀌냐면 소수서원으로 바뀌게 되죠. 자, 2번. 양명학을 연구해서 강화학파를 형성하였다. 자, 요거는 정제두고요. 조금 이제 양명학, 성리학이 중심축인데 양명학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올 때 저거를 끌고 온 건 저거는 이제 뭐 노른계층이나 이렇게 이제 중심축이 끌고 오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디에서 이제 이런 그냥 그 집안의 어떤 학문으로 전개가 되냐면 이제 강화지역. 조금 이렇게 지역적으로 말하자면 조금 소외된 이런 이제 강화에 이렇게 강화학파가 형성이 됩니다. 정제도를 주축으로 해서. 자, 3번 보시면 새로운 인사의 등용을 위해서 현량과 실시를 주장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많이 사림들을 배출시키죠. 그래서 조광조에 해당되는 내용 3번 맞는 내용이고 동호, 문답, 저술에서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특히 여러 가지 개혁의 어떤 뭐 좀 개혁 아니라든지 그 다음에 사회의 어떤 좀 안 좋은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안하는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제 율곡이. 자, 5번. 조선 경국전을 편찬해서 재상의 중심의 정치를 강조하였다. 이게 안 맞았잖아요. 누구죠? 이 정도전. 근데 이 정도전은 처음에 조선을 설계하고 만드는 데에서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이거 같이 이제 이 조선을 만드는 데 힘을 기울였던 이방원과 그러니까 왕실의 자식이었던 이 이방원과 그 다음에 이제 신권의 대표주자였던 이 정도전하고는 조선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둘은 이제 상충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싸움에서 정도전은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정도전의 정치적인 어떤 그 체제 이런 걸 담고 있는 것이 조선 경국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줄은 이 왕의 재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자, 보시면 동궁여지 승남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그래서 팔도 지리지 등을 참고해서 이 왕 때 완성한 지리지야. 더 안 봐도 되겠죠. 동국여지승남. 자, 제가 성종이라고 하는 묘명이 붙는 거, 앞에 있는 왕들의 여러 업적을 계승하면서도 문화적으로 완성기에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요 성종 시기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자,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동동 국악을 울려라. 여기 성종 때 다 들어가요. 자, 동국여지승남. 동국여지승남. 지리지. 자, 그 다음에 동국통감. 역사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문선.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시문집이에요. 문집. 그리고 국조 오레이. 그래서 국가의 예법, 5가지 예법. 그 다음에 음악 백과사전, 악화 개범. 요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다 성종으로 맞물려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찾아보시면 다 바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1번 보시면 전통 한의학을 정리한 동의보감이 완성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광해군 시기 때 그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허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죠. 자, 동국, 우리나라의 문헌서예요. 참고서적, 비곡, 참고서적. 요게 언제냐면 이제 영조 시기 때. 자, 세계지도인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가 만들어졌다. 세계지도예요. 그래서 중국을 중심으로 굉장히 크게 그렸고 그 옆에 우리나라도 크게 그려진. 자, 요거는 태종 시기 때. 자, 5번.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서가 나오게 됩니다. 칠정산. 자, 요거는 세종 시기 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볼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유계춘, 주모자 유계춘을 병영에다가 감금했고 농민이 시위를 덕천해서 시위를 벌이게 되고요. 또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전달하면서 우병사 백낙신이 시위를 해산하려 하자 성난 농민들이 그를 포위하여 감금을 하게 됐다. 자, 우리 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거는 임술농민 봉기구나. 우리 지금 순, 헌, 철. 그래서 여기 이제 순종, 그다음에 헌종, 그다음에 철종. 요 시기가 무슨 시기죠? 세도 정치 시기예요. 나이 어린 임금 왕들이 올라오게 되면서 완전히 사실 이 시기는 뭔가 정치적으로 소수의 가문에게 권력이 모두 집중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백성들의 삶도 굉장히 어려웠겠죠. 그래서 요 순조 시기 때 뭐가 일어나냐면 지역적 차별, 요거 조금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차별로 일어나는 홍경래의 난. 자, 그 다음에 이제 철종 시기 때는 임술농민 봉기. 요거 같은 경우는 임술농민 봉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원인이 삼정의 문란. 그래서 토지세에 대한 문제, 전정. 그 다음에 군역에 대한 문제, 군정. 그 다음에 환곡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삼정의 문란이 원인이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요 무렵에 뭐도 나오게 되냐면 이제 동학도 나오게 되죠. 자, 그럼 1번 보실게요. 남접하고 북접이 연합을 해서 전개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당시 이제 동학농민운동 얘기하는 겁니다. 남접과 북접. 그래서 우리가 이 동학농민운동은 1차 동학농민운동, 2차 동학농민운동이 있는데 2차 동학농민운동에서는 남접하고 북접이 다 합류해서 운동을 전개한다는 거. 자, 정부하고 약조 맺고 직강소 설치할 때 이것도 동학이죠. 자, 3번 보시면요. 자, 이때 상황 수습하기 위해서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저걸 무마하기 위해서요. 삼정이 정청이라고 하는 기구를 만드는데 이거는 이제 그냥 미봉책에 끝나게 됩니다. 암행어사도 파견하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문제가 됐던 이 삼정의 문란이 결국에는 누구의 과제로 넘어가게 되냐면 고종의 과제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걸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흥선 대원군이 되겠죠. 자, 지역차별에 반발한 홍경래 이렇게 들어가고요. 함경도하고 황해도에 방공령이 선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강화도 조약으로 항구의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쌀이 일본으로 너무 많이 유출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막기 위해서 한번 우리 그
개정 통상상정을 통해 가지고 방공령에 대한 조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공령을 실제로 실시를 해요. 근데 1년만 우리가 이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았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배상금을 물게 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문화사예요, 문화사. 조선시대. 자, 풍기군수 주세붕이 안향을 제사하기 위해서 사당을 세운 것이 시초다. 앞에 하고 조금 중복이 되는데, 자, 풍기군수의 주세붕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누구? 이 안향은요, 성리학을 가져온 사람이에요. 시기적으로 언제냐면, 이제 고려 후반, 충렬왕 시기 때. 그래서 안향을 모시면서 처음으로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되는 독특한 가정을 통합적으로 보여준다는 점. 그래서 이곳이 9곳이 2019년에 유네스코에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서원이죠, 서원.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전국에 부목 군현일마다 지역적인 어떤 규모나 거기에 있는 인구에 따라서 하나씩 설립이 된 것은 요거는 향교예요. 그래서 부목군현에 저렇게 향교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서원을 만들 때 반대가 많았어요. 아니 향교가 있는데 뭐하러 서원을 또 만드냐. 근데 서원이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자, 2번. 입학 자격은 생원과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서원이 아니고 요 생원과 진사 원칙은 속가잖아요. 저게 속가에 합격하면 저렇게 이제 하급 관료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균관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됐다라고 했는데 서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관학이 아니라 사학이에요, 사학. 그래서 이게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 파견되지 않았고, 자, 유학을 비롯해서 율서, 산학과 같은 기술 교육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건 이제 어디냐면 국자감. 국자감.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 백운동서원이 편액을 받게 되면서 소수서원으로서 이렇게 뭐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받게 된다는 거. 정답은 5번이고요. 자, 다음 검색창에 들어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라고 했습니다. 인물 보시면 뭐 우리한테 너무 친숙해요. 자, 보시면 태계 이황이죠. 이황. 자, 백운동서원에서 사액을 조정에 건의하기도 했고요. 또 기대승하고 사단칠정의 논쟁을 전개하기도 했으면서 향약을 시행하기도 했다. 되게 이황입니다. 자, 1번. 양명학 연구에서 광학파 형성하였다. 요거는 정제두고요. 명예에 대한 의리를 내세워서요. 아주 그 명분과 의리를 철저하게 강조했던 인물이에요. 기축봉사를 올렸다. 요거 이제 효종한테 올린 건데 송시열이죠. 송시열. 송시열은 나중에 이제 장희빈의 그 원자 정호의 문제를 이제 반박하게 되면서 비판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숙종의 손에 의해서 이제 죽음 사사가 됩니다. 송시열. 자, 3번. 군주의 도를 도식으로 설명한 10개 이제 폭의 도식으로 설명한 성학 10도를 지었다. 그쵸? 요거죠. 성학 10도. 성학 10도가 있고요. 성학 지묘가 있어요. 그래서 군주가 바른 길로 가려면 신하의 도움이 항상 필요하다라고 했었던 성학 지묘는 누구 거예요? 이거는 이 거죠. 요거는 이황 거. 자, 4번 보시면 다양한 개혁 방안을 제시한 동호문답은 이렇게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조선경국전, 요선지도 너무 잘 나옵니다. 재상 중심의 정치를 강조한 조선경국전, 1차 왕자의 난 때 제거당했던 정도전. 자, 가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가 보시면 왕이 창덕궁의 인정전에서 즉위를 하였다. 그때 나이가 12살이었기 때문에 자, 이 광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친아버지인 흥선군을 높여가지고 대원군으로 삼아서 모든 정사에 참여하게 하고 신하의 예와는 달리 대우를 하였다. 그럼 이제 요거는 고종 시기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밑에 보시면 최익현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대원군의 잘못을 탄핵하기를
만약에 그 자리가 아닌데도 국정에 관여하는 자는 단지 그 지위와 자리의 몫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뭐 왕이 굉장히 총애하였다라고 했는데 요 고종 시기 때 지금 보면 앞에 내용은요. 흥선대원군이 즉위한 거예요. 요 시기 때. 그래서 1863년에 즉위를 해서 저 최익현의 상소에 의해서 이 흥선대원군이 1873년에 하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이게 꽃도 이렇게 시비를 못 간다. 열을 피면은 그 막 아주 이렇게 예쁘고 아주 막 이렇게 뭔가 색감이 좋은 이런 꽃의 모습이 조금씩 시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권력도요 10년을 못 간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것 같은 이 흥선대원군이 1863년에 딱 10년 있다가 최익현의 상소를 받고 73년에 하야하게 돼요. 요 상황을 고르는 거거든요. 요때 이제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 1번 보시면 결국 이 문제는 뭐냐면 흥선대원군이 이렇게 10년간에 했었던 흥선대원군의 업적을 물어보는 거네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사창제가 실시가 되었다. 환곡이 있는데 이거는 원래 대여해 주는 거잖아, 곡식을. 근데 이게 원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오히려 백성들에게 막 강제로 빌리게 하고 더 좋은 양질의 뭐 곡식을 반납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서 이자를 많이 받는다든지 이래서 오히려 문제점이 됐잖아요. 그래서 삼정의 문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가 차원의 환곡이 아니라 그냥 향촌의 자치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사창제. 이렇게 만약에 국가가 관리를 하게 되면 대충 할 수 있잖아요. 별로 뭐 가난하지도 않은데 돈을 빌린 다음에 빌려주기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막 뭔가 이제 여기서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향촌 사회에서 진짜 어려운 사람들한테 빌려주고 조금 더 정확하게 해라 라고 하는 사창제가 시행이 됩니다. 흥선대원군 때. 그래서 요거는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환곡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어요. 여러분 그럼 전정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 양전 사업을 벌이죠. 그래서 토지가 숨겨져 있는 거, 세금 안 내고 있는 토지 이런 것들 다 밝혀내가지고 양전 사업 벌이고 그 다음에 군정. 이 군역의 문제, 요거는 어떻게 했다? 이렇게 바꿨죠. 호포제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거두게 하면서 누구도 걷게 한다? 양반도 걷게 했잖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2번 속대전이 편찬되었다. 경국대전이 있었어요. 성종시기 때 완성했어요. 근데 경국대전 만들고 나라가 달라지고 여러 가지 뭐 발전된 모습이 있잖아요. 시기가 너무 오래도록 지나갔는데 이걸 경국대전 그대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완책으로 나오는 속대전. 그래서 요거는 영조시기. 장용령 국왕 친위부대죠. 요거는 정조. 그 다음에 개해약조, 제가 이거 개해, 제한된 무역을 하게 되는 요 개해약조는요, 개해년이, 저게 이제 훈민정음 상제년이랑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개해년에 뭘 했다라고 하면 세종. 그 다음에 백두산에 정계비가 건립된 거, 숙종. 숙종 시기 때 영토의 문제와 언급이 되는 거는 하나는 백두산 정계비, 그 다음에 하나는 안용복이 어부예요. 이 안용복이 일본으로 2번 건너갔다 오게 되는 안용복의 도일 사건. 그래서 독도 문제, 간도 문제. 요거 숙종 때 있다는 거.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자, 난군이 거를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때 나라 재정이 고갈되어서 각 영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폭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군인이 난을 일으켰는데 중전이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급하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중전에 국상이 공포돼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뭐 을미 사변 이렇게 시해당한 거 이렇게 연결 지으시면 안 되고 지금 난군이 침범을 해가지고 중전이 가까스로 이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 흥선대원군이 중간에 다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들어와가지고 이 중전 못 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망했다라고 하면서 장례식을 치러버려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명성황후가 청나라의 군대를 등에 업고 다시 짜잔하고 나타나는 반전의 모습을 펼치잖아요. 자, 요거는 이모곤란이죠. 그러면 옳은 거 골라라. 자, 1번. 통감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여기서 통감부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고
통리기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통리기무화문은 외교 역할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화도 조약 맺고 난 다음에. 근데 이모군란 시기 때는 저 이모군란 99인들은 저 개화하는 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와선 저게 다 없어지는 거지 이게 설치되는 게 아닙니다. 자, 3번. 홍범 14조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거는 갑오개혁 때. 일본 공사 간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죠. 그래서 얘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거 이모군란 끝나고 난 다음에 조약의 명칭이 되게 긴 거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는 청나라하고 맺는 조청상민수륙 무역장정, 그 다음에 하나는 제물포조약. 그 다음 넘어가서 이제 갑신정변 시기로 가게 되면은 명칭 짧은 거 2개 나오죠. 한성조약, 텐진조약. 이렇게. 자, 요거 5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김기수는 1차 수신사예요. 근데 이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약간 일본에 이렇게 사제의 형식으로 갔던 것은 박영효가 가는데 3차 수신사로 가게 됩니다. 자, 다음 일제강점기. 자, 미축은 이 시기에 시행된 일제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 국민 노무수첩은 일제가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전쟁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던 이 시기 중일전쟁 37년 그러면 37년 이후에 38년에 국가총동원법이 내려지고요. 본격적으로 우리의 인적, 물적 수탈이 마구마구 이루어지는 그런 시점이에요. 노동력을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발행한 것이다. 그럼 내용이 나왔죠? 자, 1번. 한국인에 한하여 적용하는 조선인들 때려야 말을 듣는다. 조선태형령은 무단 통치 시기 때 나오는 거고 자, 민족 자본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 그래서 자꾸 이렇게 제약을 거는 거. 쉽게 못하게 하는 거. 민족개발이 발달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산업이 발달하지 못하게 자꾸 제약 걸었던 것도 무단. 자, 정답 3번이죠.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서 독립운동 할 것 같은 사람을 미리 탄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족말살 통치 시기 때 이루어졌다는 거고 자 4번 식민지 교육 방침을 규정한 제1차 조선교육령 자 얘도 무단이죠. 무단. 그래서 보통교육의 연한을 일본하고 차별교육하면서 짧게 가잖아요. 4년으로. 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을 명분으로 땅을 빼앗는 거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거 무단. 무단이죠. 정답은 3번. 자, 다음 이제 현대사로 넘어갑니다. 다음 자료가 작성된 이후에 일어난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내용을 보면 뭐 무상 원전은 한국 측은 이렇게 요구해서 3억 5천만 달러 요구하고요. 일본 측은 2억 5천만 달러를 주장해요. 자, 유상의 원전에 대해서는 한국 측은 이렇게 요청하고 일본 측은 이래요. 한국하고 일본하고의 뭐 어떤 이게 돈에 대한 언급, 보상에 대한 이야기, 원조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주고받고 있어요. 한일 회담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 회담에서 당시에 중앙정보부장이었던 이제 김종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외상이었던 오히라하고의 주고받았던 이 회담의 메모가 알려지게 되면서 이후의 상황. 자, 보실게요. 이후의 상황.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라고 했어요. 저거는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이 나오는 건데 이건 재헌국회에서 나온 이야기잖아요. 6.3 시위가 전개되고요. 비상계엄령이 선포가 되었다. 6.3 시위. 근데 이제 저렇게 이제 뭐 완전히 이거는 굴욕적인 회담이다. 우리가 다시 일본하고 국교를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시점에서 우리가 저 부분에서 회담에서 독도 문제 빠지고요. 위안부 문제 빠지고요. 우리가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를 당했던 그 부분에 대한 사과나 어떤 이런 부분이 다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사실 어떤 저런 그 시위와 이런 것들 확산이 굉장히 세게 이루어졌는데 근데 결국 정부 쪽에서는 이거를 이제 무시하고 국교 정상화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됩니다. 자, 3번.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이 구속이 되었다. 요거는 이승만 대통령 때. 그쵸? 그래서 이제 조봉암이 생각보다 그 3대 대선에서 표를 생각보다 많이 받게 되잖아요. 무소속으로 올라왔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평화통일론에 대한 입장. 왜냐면 이 시기에는 이제 막 반공, 그리고 이 어떤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심화됐을 그런 때인데,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이 조봉암을 저런 명목을 씌워가지고 이제 구속을 하게 됩니다. 자, 4번.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으로요. 문경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었다라고 했는데 유엔 한국 재건단의 지원, 한국의 재건단, 한국 재건단의 지원, 문경 시멘트 공장. 이게 언제 나올까요? 이거는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일제가 남긴 재산 처리를 위해서 귀속재산처리법이 제정이 되었다. 재헌국회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재헌국회, 우리 정부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임기 2년의 재헌국회에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그 다음에 농지개혁법, 그 다음에 귀속재산처리법 이런 것들 제정이 되죠. 자, 다음 헌법 조항이 시행된 시기에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그 전까지 막 북진통일, 무력통일 이런 거 외치다가요. 이제 약간 이렇게 평화의 모드가 막 시작되는 시점, 그 스타트가 되는 시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박정희 정부 시기 떠올리시면 되겠어요. 7.4 남북공동선언 요거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제 통일로 간다. 근데 아직 서로가 체제가 다르고 이런데 갑작스럽게 통일하게 되면 우리의 체제를 건들 수 있고 위협을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한국적 민주주의 막 이런 것들을 달성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나왔던 게 유신헌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이제 기구를 만들어서 통일자를 붙인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이 뽑히게 되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해당하는 수로 국회의원을 선거할 수 있어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그 다음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너무 강해지는, 그리고 국회를 막 해산할 수 있는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유신헌법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시기에 민주화운동, 자,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를 주장하는 6.3 시위가 일어났다라고 했는데 이건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시기는 30, 60년대, 유신헌법 시기 70년대 이렇게 나누시면 좋거든요. 박정희 시대. 근데 이 60년대 시기에서 일어나는 거 뭐 베트남 파병, 브라운 각서 체결, 그 다음에 한일 국교 정상화 이런 거. 그 요거 60년대 6.3 시위예요. 굴욕적인 대일 외교 반대 주장. 틀린 거. 같은 박정희 시기지만. 자, 2번. 긴급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되었다. 이거죠. 유신헌법. 그래서 3.1절 기념 미사를 명동성당에서 드리면서 유신헌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선언문이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정답은 2번이고. 자, 3번. 부정선거에 항거하는 4.19 혁명이 전국 각지에 전개되었다라고 했는데 요거는 이제 이승만 떼고요. 자, 4번. 4.13 호환조치 철폐, 법 그대로 간선제 체제 유지하겠다 정부에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거 철폐해라 라고 하는 전 국민적 저항이 이루어졌고 이게 이제 6월 항쟁으로 연결이 되죠. 6월 민주화운동으로.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입니다. 자, 5번. 김영삼과 김대중, 양김이 나오네요. 공동 의장으로 한 민주화 추진협의회가 조직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들 나중에 그 신한민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1야당으로서 이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요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시기 때예요. 그래서 얘도 아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지역사 문제입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뭐 점수 1점짜리이기 때문에 쉬운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볼게요. 우리 땅인 가해 역사. 512년 6세기에 우산국을 복속했어요.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자, 이사부를 보내가지고 우산국을 복속하게 된 때 이거 언제요? 지증왕, 그렇죠. 독도 얘기입니다. 세종실록 지리지, 그 다음에 안용복의 일본의 도해 사건, 숙종 시기 때 2차례 도해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심흥택이라고 하는 이제 인물은 처음으로 저 독도가 일본 땅에 이렇게 편입이 되는 것을 알고요. 그거를 국가에다가 보고한 인물이에요. 뭐 동국문헌 비고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가겠습니다. 1번 보시면 몽골에 항전할 때 임시수도의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근대 사회에서 우리 이제 한반도 땅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강화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피신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요거는 이제 강화 해당되는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정약전이 자산어보를 저술한 섬이다. 유배당하잖아요. 천주교 박해 사건, 신유 박해로 인해서 막 유배당하는데 요게 이제 흑산도. 자, 그 다음에 하멜 일행이 표류하다가 도착한 곳은 제주도에 해당이 되죠. 제주도. 자, 양헌수 부대가 프랑스군을 격퇴한 장소다 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병인양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역시 강화도. 자, 대한제국 칙령 제41호에서 관할 영토로서 명시한 곳이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도 문제 앞에서 우리가 숙종시기 때 조금 언급이 된 것들도 중복돼서 나오고요. 난이도가 높지는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20문항 정도를 한번 좀 전체를 다 이렇게 살펴보면서 진행을 했는데 여러분들 아쉽게도 만약에 이전 회차에서 제대로 공부를 조금 하지 않으셔가지고 만약에 이제 합격을 하지 못한 케이스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요. 제가 좀 하라는 거 그래서 필기 조금 하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괄하는 필기 하시고 그 다음에 강의도 너무 스킵해서 한꺼번에 몰아치기 하시면 힘들어요. 난이도가 그 뭐 공무원 한국사나 다른 한국사 시험에 비해서 높지는 않은 편이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아예 안 해도 되는 시험은 아닙니다. 조금 하시고요. 다시 한번 힘내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수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또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 강의 올리면서 여러분들 그 이제 강의에다가 우리 34강 마지막 강의나 유튜브에 올라간 강의에 여러 이제 댓글들, 그 다음에 뭐 수강 후기들, 그리고 또 합격했다. 그래서 선생님 너무 감사하다. 이런 글들 많이 올려주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건강 관리를 잘 하시고 힘내시기 바랄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